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는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듭니다. 휘어진 공면에 공을 올려놨을 때 공이 구르는 것처럼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물체가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또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을 이용해서 중력파의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중력파가 뭐냐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연못에 돌을 던진다고 해봐요. 이때 돌이 물에 떨어지면서 물결이 퍼져나가죠. 이것은 돌이 낙하하는 에너지가 물로 옮겨가면서 그 에너지가 수면에 파동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이것처럼 중력 역시도 시공간을 출렁이게 만들면서 파동을 일으킨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파죠. 또 아인슈타인은 중력파가 매질 없이도 우주 공간을 빛의 속도로 퍼져나간다고 봤습니다. 즉 전자기파처럼 특수한 매질이 필요 없고 시공간 그 자체의 왜곡이 광속으로 전파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살아생전 중력파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중력은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힘 중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 힘이 극도로 미미해서 감지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블랙홀 2개가 충돌할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해야 인간이 겨우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뚜렷한 신호가 나오는데, 당시 기술력으로는 이런 사건에서 비롯된 중력파를 감지할 수 있을 만한 초정밀 실험 장비를 만드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사후에도 한동안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력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예견됐지만 이것을 실제로 검증할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죠. 한편 1960년대 이론적으로나 존재할 거라고 예측되던 중성자별 그리고 펄서에 대한 관측이 성공했습니다. 중성자별하고 펄서의 존재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예측됐고 또 실제로 관측하는데 어떻게 성공했는지는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누르거나 댓글과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성자별과 펄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자, 여기 태양 질량의 8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별이 있는데 이 녀석이 연료를 다 태워서 더 이상 핵융합을 일으킬 수 없을 때가 되면 별의 중심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외피를 날려버리면서 폭발합니다. 이때 은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밝기를 낼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되죠. 이것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초신성 폭발 이후의 별의 중심에는 주로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핵이 남는데 이것이 바로 중성자별입니다. 그렇다면 펄서는 뭘까요? 펄서도 중성자별의 일종입니다. 중성자별이 초당 수십에서 수백 번까지 아주 빠르게 회전하고 정말 강력한 자기장을 가져서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방출되는 전자기파가 지구에서 관측된다면 이런 특성을 가진 중성자별을 펄서라고 합니다. 이 펄서는 우주의 등대 역할을 하죠. 이 시기 미국 하버드대에서 전파천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조지프 테일러는 중성자별과 펄서가 발견됐다는 논문을 읽고서는 펄서 연구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렇게 조지프 테일러의 펄서 연구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테일러는 대학원생 러셀 헐스와 함께 새로운 펄서를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은 다수의 펄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테일러와 러셀 헐스는 깜빡임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독특한 펄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펄서는 예를 들면 처음에는 60초에 한 번 깜빡이고 그 다음에는 59초에 한 번 깜빡이더니 또다시 60초에 한 번 깜빡이고 그 다음에는 61초에 한 번 깜빡이는 이런 식이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왜 깜빡임 패턴이 자꾸 변하는 거지? 펄서는 원래 같으면 아주 정확한 주기로 신호를 방출하기 때문에 마치 우주의 등대처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깜빡이게 됩니다. 만약 A라는 펄서가 1분 동안 10번 깜빡이고 B라는 펄서가 1분에 15번 깜빡인다면 A는 언제나 1분에 10번 깜빡이고 B도 언제나 15번 깜빡여야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발견한 펄서는 패턴이 자꾸만 변하는 거죠. 연구팀은 관측 오류, 또 기기 오류 등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봤는데 오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펄서의 깜빡임 주기가 변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어쩌면 펄서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군. 펄서가 움직이려면 주변에 아주 강력한 중력을 가진 또 하나의 천체가 있어야겠군. 그래서 두 사람은 이것이 하나의 펄서가 아니라 주변의 또 다른 중성자 별이나 백색 외성 등등 쌍성을 이루는 이중성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은 후속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펄서와 함께 쌍성을 이루면서 함께 공전하고 있는 약 1.39 태양 질량의 천체를 발견했습니다. 중성자별의 질량 범위가 1.1에서 2.5 태양 질량이니까 펄서와 같이 공전하고 있는 녀석은 중성자별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펄서하고 중성자별이 쌍성계를 이루고 서로의 중력 때문에 서로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다. 펄서가 이렇게 공전하면서 도플러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에서 관측되는 펄서의 깜빡임 주기는 변한 거다. 그렇게 테일러와 헐스는 펄서와 중성자별 이중성계를 최초로 관측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 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두 천체의 공전 궤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 현상은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 뉴턴 역학에 따르면 두 천체의 공전 궤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변하지 않거든요. 반면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쌍성계가 서로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중력파를 방출하면 두 천체는 방출한 중력파만큼 에너지를 잃고 공전 궤도가 점점 줄어든다고 예측했습니다. 테일러와 헐스는 펄서의 공전 주기가 연간 약 76마이크로초씩 감소하는 것을 관측했는데요. 이것은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겨우 0.2% 이내의 오차였습니다. 상당히 정확하다는 거죠. 이것은 중력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1982년 테일러와 헐스는 중력파 방출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표했고, 중력파의 존재를 간접 증명한 공로로 199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고맙네. 자네들 덕분에 중력파의 존재가 입증됐어.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파의 존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명된 이후 킵손 교수, 로널트 드리버, MIT의 라이너 웨이스는 중력파를 검출하는 시설을 짓자고 미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 너무 막대했어요. 무려 6,500만 달러, 거의 5천억 원이 필요했거든요. 게다가 이 프로젝트에는 1,000만 평의 부지도 필요했어요. 이 예산을 두고 정부 관계자들은 너무 비싸다고 논란이 많았죠. 5천억 원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시오? 예산은 그렇다 치고 40억 년 밖에서 날아오는 중력파를 어떻게 감지하자는 겁니까? 차라리 지구 반대편에서 떨어지는 바늘 소리를 찾는 게 더 쉽겠어요. 미국 정부는 이것을 도박 같은 프로젝트라고 평했고, 다른 과학자들의 평가도 비슷했어요. 결국에는 그 돈씨라는 거죠. 그래도 킵손 같은 과학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결국엔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일명 라이고가 1994년에 착공됐고 99년에 운영을 시작해서 2002년에서야 첫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2010년에 업그레이드, 2015년에 재가동까지 하면 처음에 라이고를 짓자고 제안했을 때부터 해서 무려 40-50년가량이 걸린 거예요. 정말 힘들게 건설한 거죠. 라이고가 완공된 이후에도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장비는 극도로 예민한 장비라서 지진은 물론이고 멀리에서 기차만 지나가도 그 진동을 감지하고 연구원들이 기침하는 소리, 뛰고 걷는 소리까지 감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라이고 내부에 사람이 거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계했고, 만약에 사람들이 들어갈 일이 있다고 하면 라이고 내부에서 연구원들은 최대한 살금살금 걸어다녔다고 해요. 또 라이고의 주요 장비들은 진공 상태에서 운영하고요. 라이고 주변 환경에서 감지되는 소음과 진동 등등 이런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진동 보정 시스템도 달았습니다. 그렇게 잡음을 제거하고 진짜 데이터만 남기는 거죠. 이렇게 라이고가 워낙에 극도로 예민한 장비다 보니까 만약에 중력파를 잡아냈다고 해도 이 중력파가 진짜인지 아니면 지구 근처의 환경을 잡아낸 건지 쉽게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라이고는 워싱턴에 하나, 그리고 루이지애나에도 하나, 이렇게 두 군데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주에서 중력파가 양쪽에 동시에 들어오게 된다면 신뢰도가 훨씬 올라가겠죠. 이때 더 좋은 거는 중력파를 3군데, 4군데서 받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라이고가 지어졌을 때는 이거랑 비슷한 시설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예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중력파를 검출하는 거를 라이고 혼자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겨서 지금은 다 같이 협력해서 중력파를 잡아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라이고의 원리를 알아봅시다. 자, 여기 A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빛을 쏠 거예요. 빛의 절반은 빨간색,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빛이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빛 중의 절반은 그대로 통과하게 만들어서 파란색, 1번, 2번 순서대로 빛이 날아갈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3번째 단계에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합쳐지게 되겠죠.
이때 돌아온 두 빛을 모아서 비교를 할 건데, 만약에 빨간색 빛하고 파란색 빛의 길이가 똑같다면 빛이 정확히 맞물려서 간섭 패턴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력파가 지나가게 되면 시공간이 살짝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빛의 경로 길이가 미세하게 달라지게 되죠. 자, 가령 길이가 똑같은 길 A하고 B가 있다면 각각의 길을 자동차가 달렸을 때 두 차량이 이동한 거리는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직선이었던 A의 도로가 갑자기 이렇게 휘어져 버렸다면 A 도로의 이동거리가 B 도로보다 길어지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A 도로를 달린 차량의 이동거리가 B보다 더 길 겁니다. 그렇게 A 도로를 달린 차량하고 B 도로를 달린 차량이 목적지에 오면은 두 차량의 이동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라이고가 바로 이런 원리예요. 라이고는 두 개의 빛을 이동시켜서 각각의 빛의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만약에 지구의 중력파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빛의 두 경로의 길이는 변할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구에 중력파가 지나간다면 시공간이 아주 미세하게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한쪽의 길이가 아주 미세하게 변할 겁니다. 즉, A 방향으로 이동한 빛과 B 방향으로 이동한 각각의 빛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라이고는 이 변화를 감지해서 중력파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력파라는 게 너무 미세해가지고 이거를 검출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중력파의 영향 때문에 빛의 경로 길이가 변한다거나 도달 속도의 차이가 일어난다거나 또 간섭 무늬의 변화까지 알아채기에는 너무 극심하게 미세한 변화량이거든요. 그래서 라이고 관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그 중력파 검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런 말이야, 그냥 사이즈로 셔보자고. 라이고를 엄청 크게 지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라이고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감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라이고는 직각으로 놓인 각각의 진공 콘크리트 다리만 지름이 1.2m에 길이는 4m나 돼요. 여기다가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빛이 날아가는 경로를 수백 배까지 늘려주는 페브리 페로관도 추가했죠. 이 관만 추가하면 편도거리 4km를 400번이나 왕복한 효과를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1600km에 이르는 거리를 빛이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또 라이고는 아주 미세한 길이 변화를 감지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 정도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변화도 캐치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15년 9월 14일 라이고는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발생한 중력파를 잡아냈습니다. 중력파의 충돌은 무려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고 블랙홀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태양 질량의 3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중력파 형태의 에너지로 방출됐습니다. 라이고는 이걸 잡아낸 거죠.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예상했던 대로 중력파의 존재가 실제로 있더라는 게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상 최초로 블랙홀상의 충돌까지 관측했으니까 1타2피였죠. 이협적으로 킵손 박사, 라이너 바이스, 베리 베리쉬는 201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라이고의 중력파 검출 이후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천체 현상에서 발생하는 중력파를 직접적으로 검출하는 중력파 천문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인류는 우주의 비밀을 캐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를 가지게 된 거죠. 라이고는 비르고와 협력하면서 블랙홀상이 충돌하면서 생긴 중력파를 추가적으로 관측했고 또 중성자별상이 충돌하면서 생긴 중력파도 관측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검출된 중력파는 100개가 넘을 정도로 중력파 검출은 일상이 됐죠.